이번 시간에는 단군 왕검의 후손인 주나라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에는 두 차례에 걸쳐 주나라에서 개출된 성씨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내가 단군 왕검 후손의 성씨였다는 자부심을 또한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나라의 상계. 사기 봉기에서 주나라의 성국인 고죽국 빈국의 시조가 요순시대의 후직이라고 했습니다. 전욱고향과 제국고신편에서 주나라인 고죽국의 시조 신화를 조작된 반도 역사의 고구려의 시조 신화에 살짝 변주하여 심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고구려의 고주몽은 천황의 비왕이었던 전욱고향 제국고신의 후손으로 고주몽이 단군왕검이십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을 중국사에서 주나라의 후직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주나라의 의미와 지명을 신증동국여지 승람에서 찾아봅시다. 고죽국의 발음을 분석해 봅시다. 고죽, 구자, 굴지는 쿠차, 구자이고 쿠자는 쿠타이이고 쿠타이는 쿠라이, 바로 구례,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 고창, 쿠자는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신증동국여지 승람에서 주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해 봅니다. 주나라의 기반지 주원에 있었던 능이 주릉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주릉이 신시계천의 부도 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릉이 있었던 북교의 위치도 살펴봅시다. 조선의 개국공신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그중 제8수를 인용해 봅시다. 신도의 제8수에 주나라의 능침인 주릉에 등장했던 북교의 지명이 나타났습니다. 봉화백 정도전 신도 팔경시의 무대 신도의 지명을 우선 밝혀봅시다.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을 또한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주나라의 위치 변동. 단군 왕검의 후손 주나라가 시기별로 천도해서 자리 잡았던 곳의 지명들을 먼저 살펴봅시다. 평양 왕검성 시대. 평양에 자리 잡았던 고조선이 태빈인 풍패 전주로 그리고 기산으로 갔다가 평양인 호경으로 이동하는 바 이동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주나라의 무왕이 어느 위치의 기반지에서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장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기의 연표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연표인데 역사를 알아볼 수 없도록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더욱더 정확히 장소와 시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후직, 부질, 국, 공유를 이어 경제의 시대에 빈으로 천도했다고 하는데 부더지를 한번 인용해 봅시다. 하나라 우임금인 김수로 왕이 단군 왕검에게 대항하다 모산 진지에서 전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단군 왕검, 후직, 고주몽은 동일 인물로 주나라는 후직, 부질, 국, 공유, 경절로 이어져 빈인 전주 풍패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며 부더지의 단군 왕검은 단군 왕검 부루 음노로 이어져 음노 단군께서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명지의 단에 천부로부터 받은 왕의 신표인 천부인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더인 평양에서 태빈 풍패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음루태자가 천부로부터 받은 왕의 신표인 천부인을 명지의 단에 봉쇄했다고 했는데 그 장소였던 명지의 단을 찾아봅시다. 명지, 명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이곳에 있는 하천이 명천으로 상기의 모든 지명은 길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길주는 하나라 우임금의 고향이었던 초기 지명이었다고 했습니다. 3세 갸륵 당군이신 음루태자가 하나라 우와 그의 손자가 있었던 모산 진지를 장악했지만 이때 패배한 하나라 우의 세력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히 여겨 그곳에 천부로부터 받은 왕의 신표인 천부인을 봉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훌훌 털고 빈국인 풍패 전주로 떠났던 것입니다. 아, 단군과 하나라 역사의 실상을 알고 나니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태빈시대 고공담보까지 빈은 주나라의 태빈 민주 혹은 빈국이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유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하다. 모두 다 신증동국여지승남 전주배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고전 번역원 신증동국여지승남 국역본의 몇 조각을 인용해 봅시다. 역사 속 주나라의 태빈이 전주인 풍패입니다. 그런데
신증 동궁 여지 승남에 나도 품패입니다 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함경도 함흥도 품패라고 합니다. 함흥, 함안, 함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함양의 국명을 인용해 봅시다. 허주라고 합니다. 허주란 허씨가 개출된 김해로 김해도 품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 장안의 비밀을 맛만 보고 지나갑시다. 현 수원의 화성에 있는 북문의 이름이 장안문으로 화성의 북문 넘어가 역사 속에 장안이었다고 했습니다. 장안의 시작이 전주인 주나라의 모국 풍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업의 풍수 맞은편이 호땅이라고 합니다. 바로 서경인 평양의 지명이 호경으로 풍수를 사이에 두고 역사 속 평양과 장안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역사는 신기하지요. 이 모든 정황을 신중 동궁 여지 승남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공담보의 시대 주나라는 태빈 전주에서 고죽국의 기산으로 다시 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인 기산으로 구례 구찰에는 고죽국의 다른 이름이며 봉성이란 천하의 중심 제왕 황제의 성이 있었던 금성으로,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도 봉황마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용비어천가의 기사는 또한 봉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봉상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진나라의 옹성이 봉상현에 있었던 것으로 이곳이 바로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중국 진나라와 조선의 역사 무대가 동일하게 겹쳤던 것입니다. 백의와 숙제, 태백과 중옹. 동시대의 왕위 계승을 양보하고 도망간 왕자가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그 하나가 고죽국의 백의숙제이고 나머지 하나가 주나라의 태백과 중옹으로, 이를 어쩝니까? 고죽국이 바로 주나라였습니다. 즉 이들은 동일 인물들로 하나의 역사를 쪼개 한국사와 중국사로 분리이입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백의와 숙제로 들어가 봅시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주려 죽은진들 채미도 하난 건가. 비록에 부세의 것인들 근이따에 났다니. 그래서 사육신 성산문이 이 수양산 아래에서 수양산 덕을 보거나 수양대근의 덕은 고사리 한 토막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양아 백의숙제가 고사리 한 토막이라도 내 봉지의 땅에 있는 것 먹은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구나. 청사의 길이 남을 절조에 이렇듯 한 점 티를 남긴 것이 참으로 한탄스럽구나. 수양아 내가 어떤 회유를 한다 해도 내 땅의 봉지에 있는 내 것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양대군이란 수양산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수양대군이 되며, 백의숙제는 주무왕의 봉기에 반발해서 주나라 땅인 고죽국 수양산의 고사리를 캐어 먹었지만, 나 성산문은 수양대군의 봉지인 곳에서는 그 어떠한 고사리도 캐어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대에 피맺힌 정치선언인 것입니다. 이 시조를 전해들은 수양대군 세조는 성산문을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청사의 길이 남을 그 젖조를 남기면서 동시에 수양산 시조를 남겨서 필자로 하여금 고죽국의 위치를 찾게 도와주시니 그 중심이 참으로 아름다운지고,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권력야욕을 앞세운 세력과는 절대로 삼족을 멸하는 징벌을 당하더라도, 또한 자신이 사지가 다 찢기는 거열형에 처해지더라도 같은 하늘을 이고 너와는 같이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에 찬 천하의 강호와 온 역사에 대한 정치 선언문이라는 점입니다. 성산문은 자신과 가문의 죽음으로 바로 그 수양산 아래 그 땅에서 벌어진 생생한 주무왕과 백의숙제의 역사를 바로 그 산 아래 그 땅에서 수양대군과 자신의 역사로 생생하게 재현하여 온 천하의 수양대군의 무모함과 자신의 당당함을 선포하는 그 처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백의숙제의 수양산이 바로 성산문의 수양산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제후국의 나라가 이루어질진데 천하 황제국 윗사람인 수양대군이 법도를 못 지키고 예의와 염초를 행하지 못하면 그 천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가문 전체의 죽음으로써 수양대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양산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수양이란 수도와 동일한 장소와 의미로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수양의 봉지가 경도인 서울에 있어야 지근거리에 있는 왕실과의 권력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곳 해주가 수양대군의 봉지인 수양고죽으로 바로 태양주 박쥐이며 천하의 중심으로 금성 천부가 있었던 날의 근본인 일본이기도 합니다. 주나라가 수양대군의 봉지인 수양고죽국에 있었으며 이곳이 백이숙제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양과 수도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의 무대가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주문왕. 주나라 문왕은 무왕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신 분으로 주나라 문왕이 천도한 풍업이 전주인 풍패로 이곳이 장안이 시작된 천부가 있었던 함양김의 청주이기도 합니다. 내친김에 주문왕이 은나라의 유리성에 7년을 갇혔다가 풀려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서주연의에서 인용합니다. 주문왕이 혼자 걷다 한 식당에 다다르니 날은 저물고 가진 돈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식당 주인이 보고 말하길 길소는 이곳에서 잠깐 쉬소서 하고 들어가더니 주찬을 갖추어 왔거늘 주문왕이 식당 주인에게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땅에 다다름에 날은 저물고 노자가 떨어져서 주인에게 한 그릇 밥을 빌리려 하였더니 주인이 먼저 음식을 내어주시니 서기에 들어가 은혜를 갚으리이다 하고 말하니 점주가 노에서 하는 말이 이곳은 다른 주정과 다르니 어찌 이렇듯이 좁은 말을 하는가. 우리 들으니 문왕이 인으로서 만민을 가르쳐 다 우리 문왕을 감격하여 나쁜 일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곧 지나가면 도와주는지라 우리 어찌 길손의 갚으심을 생각하려. 내가 들으니 길손이 서기에 계신 사람 같으니 우리 문왕의 덕을 감격하여 하는 줄을 나라에 고하라 하고 은자 수십 냥을 내어드리거늘 문왕이 답해만 하는 말이 내가 주인의 기쁜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다 하고 예모를 극진히 하시니 식당 주인이 문왕의 인후하심을 보고 헤아리되 이 사람이 나이 늙었을 때 어찌 이렇듯 인품이 있는고 하며 말하길 원컨대 길손의 존엄을 말해보시오 하거늘 문왕이 정색하며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백이로니 유리성 7년을 갇혔다가 성운을 입어 돌아오는 길에 노자가 떨어졌는데 나를 후하게 대접하니 타일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다 하고 말하니 점주 이 말씀을 듣고 황망히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는 말이 원컨대 대왕은 소인의 죄를 사소서. 여기 잠깐 머무르시면 신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 대왕을 편안히 돌아가시게 하리이다. 문왕 말하길 내 이름이 무엇이라 하는고. 점주 크게 말하길 소인의 이름은 신고료 5대를 여기서 사나이다. 문왕이 크게 기뻐 말하길 너 나를 말태워 보내주면 그 공을 타일에 중히 갚으리라 하니 신골 하는 말이 소신의 집에 어찌 말이 있으리까. 다만 낙이 하나 있으니 대왕으로 하여금 타고 가시게 하고 또한 신이 직접 모셔가리이다. 문왕이 이들과 함께 금계령과 수양산을 지나 세비의 길을 행하더니 어떠합니까? 감동이 조금은 있었습니까? 나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의 삶이란 사나이의 삶이란 이런 충심의 신이가 서로 만나서 내 주군을 위해서 그리고 내 신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나이는 나를 안아주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나라 무왕.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폭군 주왕을 멸한 후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장면을 사기봉기에서 재현해 보겠습니다. 천명을 받아 은을 바꾸었으니 삼가 하늘의 영명하신 명을 받도옵니다 라 하였다. 무왕은 다시 2번 자라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자리를 물러나왔다. 주나라 무왕은 폭군 은나라의 주왕을 멸한 후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상기와 같이 하늘의 영명하신 명을 받들겠다고 했는데 하늘의 영명하신 명의 주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물주 천주 하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근거리에 있었던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님의 대리이시니 천왕님에게 정권이 바뀌었음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주나라가 천하의 황제국이 되었습니다. 다음 회에는 주나라 무왕의 형제들을 통해 새로 탄생한 성씨들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